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의 비밀. 오늘은 세계 수면의 날 특집입니다.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로 근무하는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내일이 세계 수면의 날이어서 특집으로 저희 회장님과 그리고 새로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이신 조용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민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조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강북삼성병원 신경과에 근무하시고 대한수면연구학 기획이사이신 선우준상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선우준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실은 이제 이번에 세계 수면의 날의 행사가 항상 이제 있는데요. 매년 이게 3월 18일이고 이제 오늘 저희가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학회 포스터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제 이게 영어로는 퀄리티 슬립, 사운드 마인드, 해피 월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세상이어서 수면이 실제로 이제 이런 정서랑 기분과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순서는 건강한 수면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뇌에 미치는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불면과 삶의 질, 중한 졸림과 삶의 질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시간은 이제 건강한 수면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조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혹시 잠 잘 못 자서 뭐 기분이 우울하시거나 뭐 이런 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셨겠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그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 능률도 오르지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이 모두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수면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우준상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뭐 잠 못 자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네, 저는 잠은 사실을 잘 자는 편인데 그러다가도 한 번씩 뭐 이유 없이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날이나 잠을 잘 못 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잠이 안 올까? 그리고 다음 날도 이제 컨디션도 떨어지고 이제 걱정도 되고 대부분 일시적인 거지만 그렇게 이제 잠을 잘 자는 것이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저는 교수로 근무하지만 전공의가 없으니까 이제 전문의들도 많이 당직을 쓰잖아요. 그래서 당직을 이제 좀 며칠 이렇게 쓰고 잠이 이렇게 부족하면 확실히 정말 기분이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막 진짜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고 막 모든 게 다 귀찮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 건강한 수면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면과 정신 건강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질환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은 다 수면장애의 흔한 정상이 되고 또 수면장애가 있으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서로 양방향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서도 수면의 연속성, 그리고 밤에 수면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수 있는지, 혹은 수면의 깊이, 그리고 렘 수면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정신질환에서는 이런 수면의 연속성이 모두 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각성 상태가 높아져서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수면의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깊은 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리고 조현병 이런 거에서는 특히 또 수면이 깊이가 얕아져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또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장애에서는 렘 수면의 강도는 더 얕아집니다.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수면의 기능 중에서 감정 조절 기능이 있는데 특히 렘 수면이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이 있을 때는 렘 수면이 약해져서 나오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면 장애와 정신 건강은 서로 양방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 감정의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우울증이 있으면은 수면 장애가 빈발하죠. 우리가 특히 여기서는 한 92% 정도 했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85% 정도에서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울하면은 또 계속 무기력하고 졸립고 뭐 하기 싫고 이렇게 한 반틈 정도에서 수면을 오히려 또 많이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우울증 환자의 수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렘 수면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수면이 박탈과 분절되면은 우리 우울한 증상을 자주 더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치료하게 되면은 우울한 그런 증상도 호전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면장애 빈도가 진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우울증, 수면장애는 그냥 우울증의 한 증상일 뿐일까요? 그러면 우울증 치료하면 수면장애 그냥 다 좋아지는 건지요? 그렇게 수면 장애를 아까 그 양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무기력해지고 자꾸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 또 극심하게 오면은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도 동반되어서 이 둘은 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우울증을 치료를 해도 또 불면증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불면증만 따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당연히 봐야 되고 내가 우울하면 잠도 잘 자야 되지만 또 우울이 좋아져도 불면증이 남아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우울증 네, 네. 치료를 하면은 우울증 약들을 보면 대부분 수면에 영향이 있어서 우울증을 치료하면은 수면이 좋아지기도 하고 수면을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 조절과 수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면 장애가 있는 군과 없는 군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수면 장애가 있는 불면증이 있으면은 향후에 정신질환의 발병 빈도가 약 2.6배 정도 더 높게 오른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수면 장애의 증상이 개선되면은 우울증과 다른 기타 정신질환의 호전에 유의한 효과도 보인다고 하여서 이게 수면과 이렇게 정신장애, 감정, 우울한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질문은 아닌데 이제 라라마님은 수면제 처방 받고 약 안 드시면 잠 못 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파파야님께서 운동하면 잠 잘 온다고 하는데 운동이 실은 잠이랑 큰 영향이 있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잠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스누피 인형을 안고 자면 불면증이 해결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러겠고 운동은 수면에도 상당히 도움되는데 최근 네, 연구에 네. 의하면은 네, 그 네.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면은 수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 네. 또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그 운동을 하면은 신체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 각성 주기에서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수면에 관련돼 있는 그런 수용체들이 있어서 운동도 수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거꾸로 또 숙면을 하면은 운동에 대한 그 효율도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수면의 비밀 저희 세션에서 한번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운동 그러면 언제 뭐 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나 운동 종류는 지금 말씀해 주셨고 운동 시간을 뭐 이런 시간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운동 시간은 사실 운동 자체도 보면은 우리가 좀 각성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네, 너무 네. 늦은 시간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 오후에 좀 심박수를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우 선생님 이번에 운동 많이 하셔갖고 살 좀 빼셨는데 잠도 좀 좋아지셨어요? 참 좋아졌고요. 이제 거꾸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요새 이제 다이어트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적절한 수면 시간이 또 다이어트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수면 부족이 이제 비만과 관련돼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밤에 깨 있으면 뭐 자꾸 뭐 먹고 싶잖아요, 실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수면장애 있다면 어떤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뭐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또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지기도 쉽고 그리고 다른 질환에 이완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자꾸 잠을 못 자면은 정신이 상당히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피해망상이나 기존 정상을 더 나쁘게 악화시킬 수도 있게 되고 잠을 못 자면 외롭고 홀로 된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민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 생기면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라든지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 문제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수면장애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환자분들 좀 불면이나 수면장애 많이 호소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홀로 계시는 그렇게 재택근무라든지 학습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인관계가 부족해지고 또 밖에 외출을 자제함으로써 햇볕을 적게 봐서 특히나 이런 모드가 감정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수면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수면장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정신질환이 나빠지는 거여서 꼭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정신건강이랑 수면이랑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정신건강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걱정이 우리 머리를 깨게 있게 만들고 또 우울하면은 그 자체로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혹은 또 무기력해지고 정동장애가 있으면은 어떤 건 또 잠만 자는 그런 증상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다면은 네네네. 수면을 방해하고 악몽을 깼거나 야경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면 잠 못 자는 거는 알겠는데 또 잠을 또 많이 자는 것도 같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제 있는데 에델바이스님은 안정제랑 수면제 처방 받고서 이제 잠 좀 잘 주무시면서 자살 충동도 줄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 아주 몸으로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약 먹고 자는데도 수면장애 우울감이 계속 지속된다고 이제 질문하신 김윤진님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 예, 약은 분명히 도움 되는데 네. 약을 쓸 때도 충분한 용량으로 자기 증상에 선택적으로 맞는 약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증상이 수면장애인지 우울증인지에 따라서 포커스에 맞춰서 그 증상을 치료하다 보면은 수면장애도 호전되고 기본장애, 우울증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약물 치료로 또 다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다른 비약물 치료도 해볼 수 있잖아요. 선우준 교수님이 뭐 권유해 주실 수 있는 뭐 비약물 치료는 없을까요? 저는 비약물 치료보다는 아까 조영훈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기저에 이제 우울감이 우울증이 이제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가 이제 필요하겠고 수면제 중에서도 이제 약간 졸림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항우울제 계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물 선택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수면제만 드셔서 잠은 자는데 우울이 해결이 안 되신 거니까 양방향이니까 둘 다 이제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다른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편집증이라든지 정신병은 수면을 잠들기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조증, 그러니까 매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또 많이 올라가서 막 흥분되거나 피곤하지 않고 이런 과흥분 상태가 잠을 방해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 약물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약물은 불면증이라든지 수면장애, 악몽, 과수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많고 또 장기간 이런 약물을 사용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면장애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정신건강은 상당히 밀접한 양방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실 때도 이런 양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약을 복용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잠도 잘 그렇습니다. 안 오고요. 그 상당한 약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면 중에서 특히 그 렘 수면에 영향을 끼쳐서 네네. 상당히 그 렘 수면 억제하다가 약물을 중단하면은 리바운드로서 렘 수면이 또 과도하게 되어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이제 잠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장애 치료하는 게 우울증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울증 치료 중에 수면 부족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울증 치료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급성 약간 수면 약간 박탈을 잠깐 시키면 한 잠깐은 이렇게 우울한 게 뭐 좋아져서 그걸 약간 그런 게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우울의 증상 중에서도 수면이 과다 수면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자극을 주면은 그 정서적인 그 감정도 조금 호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급성기에 잠깐 이렇게 했지만 결국 만성으로 잠을 못 자거나 부족하면 결국은 우울증이 더 나빠지시겠죠. 곽승아 님은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도 도움이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손우준상 교수님 답 좀 해주세요. 예. 네. 햇빛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네네네. 그 수면 이제 각성 사이클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햇빛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수면 위상 결정하는 데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는 이제 광자극을 이제 최소화하고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시간대에 이제 햇빛을 많이 쬐면서 이제 걷는 등의 이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제 수면 위상을 좀 이제 땡기고 좀 이제 공고화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네네네.